지금부터 공개하는 내용 절대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마세요. 저는 28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며 단 3분에게만 이 방법을 전수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진료실을 찾은 2분의 환자분들께만이요. 어제 78세 환자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발 이 통증만 잡아주세요. 손주 졸업식 가는 게 소원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무분별하게 퍼뜨리지 마시고 진심으로 필요하신 분께만 조용히 알려주세요. 특히 마지막 65도의 비밀은 의학계에서도 잘 모르는 핵심 정보입니다. 작년 가을 74세 박 여사께서 제 진료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무릎과 손가락 관절마다 통증이 심했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생강 활용법을 단 3주만 따라 하셨더니 아침 운동을 재개하실 만큼 좋아지셨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연구진은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체내 염증 반응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모두 5,000원 이하로 실천 가능합니다. 오이는 생강차 온도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팔팔 끓여서 바로 마시거나 완전히 식혀서 드십니다. 하지만 65도가 핵심입니다. 68세 최어르신은 매일 뜨거운 생강차를 드셨지만 효과를 못 느끼셨습니다. 온도계로 65도로 맞춰 드시라고 했더니 2주 만에 소화가 편해지고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온도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휘발성 성분이 증발하고 너무 차가우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65도는 입술에 닿았을 때 따뜻하지만 데이지 않는 온도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 한 톨을 얇게 저며 끓는 물 200ml에 넣고 5분간 우려낸 후 3분 정도 식혀 드시면 됩니다. 온도계가 없으시다면 끓인 후 정확히 5분 대기하시면 약 65도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10분 이상 끓이지 않는 것입니다. 쓴맛이 강해지고 위장에 자극을 줍니다. 생강차를 마실 때는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듯 드시세요. 입안에서 잠시 머금다가 삼키면 구강 점막 흡수도 일어나고 목 부위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생강 맛이 강하다면 대추 한 알이나 꿀을 추가하세요. 당뇨 환자분들은 스테비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위는 시간대별 전략적 섭취법입니다. 생강을 언제 먹느냐도 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기상 후 30분입니다. 70세 이 여사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에 생강가루 반 티스푼을 타서 드신 후 만성 변비가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에너지가 가장 떨어지는 때인데 생강차 한 잔이 오후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식사 2시간 후 취침 1시간 전입니다. 이때 마시는 생강차는 밤새 혈액순환을 도와 아침 경직감을 줄여줍니다. 73세 박 여사는 불규칙하게 생강차를 드셨는데 효과를 못 느끼셨습니다. 아침 7시, 오후 2시, 저녁 8시로 시간을 정해드렸더니 2주 만에 몸에 리듬이 잡히고 컨디션이 좋아지셨습니다. 공복 섭취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섭취량도 시간대별로 조절하세요. 3위는 생강 시너지 조합의 비밀입니다. 특정 식품과 함께 드시면 효능이 놀랍게 증폭됩니다. 첫 번째는 생강과 꿀입니다. 68세 강 여사는 기관지가 약해 환절기마다 기침으로 고생하셨는데 생강꿀차를 하루 2번씩 드신 후 3개월째 기침 없이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생강 100g을 갈아서 천연꿀 100g과 섞어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아침 공복과 저녁 식후에 티스푼 하나씩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생강과 계피입니다. 71세 윤 어르신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는데 생강계피차를 드시기 시작한 후 공복 혈당이 120에서 100으로 떨어졌습니다.
생강차에 계피가루를 티스푼으로 한 번 정도만 넣으세요. 단 계피는 하루 1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생강과 강황입니다. 69세 정 여사는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을 내려가기 힘들었는데 생강 강황차를 2개월 드신 후 손자와 산책도 가실 정도로 호전되셨습니다. 생강차에 강황가루 1티스푼, 후추 한 꼬집을 넣고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흡수율이 2000%나 증가합니다. 네 번째는 생강과 레몬입니다. 74세 홍 여사는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는데 생강 레몬차를 식후에 드시기 시작한 후 소화제 없이도 편안하게 생활하십니다. 생강차에 레몬 반 개를 짜 넣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생강과 대추입니다. 67세 김 할아버지는 새벽에 잠에서 깨어 다시 잠들기 어려웠는데 저녁에 생강 대추차를 드시기 시작한 후 아침까지 푹 주무십니다. 대추 5개의 씨를 빼고 생강 한 톨과 함께 물 300mg을 약한 불에서 20분간 끓이세요. 이런 조합들을 요일별로 번갈아가며 드시면 질리지 않게 꾸준히 생강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2위는 생강 형태별 활용법입니다. 생강은 생것, 말린 것, 가루, 절임, 청 형태로 활용 가능한데 각각의 효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생생강에는 진저롤이 가장 풍부합니다. 특히 구토 억제, 멀미 예방에 최고입니다. 66세 조 어르신은 차멀미가 심했는데 출발 30분 전 생생강을 쌀알 크기로 잘라 혀 밑에 넣고 녹여 드시니 제주도 여행도 편안하게 다녀오셨습니다.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생강은 절대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껍질 바로 아래 2mm 부분에 정유 성분의 6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칫솔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사용하세요.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키친타올로 하나씩 싸서 종이봉투에 넣어 야채칸에 보관하면 한 달은 신선하게 보관됩니다. 또는 사용 분량만큼 잘라서 밀폐용기에 냉동 보관하면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건생강은 생강을 말리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하는데 쇼가올은 항염증 효과가 10배나 강합니다. 특히 만성 관절염에는 건생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생생강을 2mm 두께로 썰어 통풍 잘 되는 그늘에서 3에서 4일 말리면 완성입니다. 식품 건조기는 50도에서 6시간이면 됩니다. 생강가루는 가장 편리합니다. 70세 한 여사는 작은 밀폐용기에 생강가루를 담아 핸드백에 넣고 다니시며 외식할 때도 국물 요리에 뿌려 드십니다. 생강청은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생강 1kg을 깨끗이 씻어 1mm 두께로 썰어 설탕 1kg과 켜켜이 재우고 일주일 후 생강을 건져내고 남은 시럽을 끓여 유리병에 담으면 냉장 보관으로 1년은 보관됩니다. 형태별로 번갈아가며 드시면 질리지 않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생생강차, 화요일과 금요일은 건생강차, 수요일은 생강가루, 주말은 생강청으로 변화를 주세요. 1위는 생강 섭취의 숨은 핵심인 세심한 준비와 타이밍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생강 자르기입니다. 대부분 두껍게 썰어 사용하시는데 얇게 자르면 표면적이 넓어져 유효 성분이 더 많이 우러납니다. 1mm 이하로 썰어야 하는데 필러를 사용하시면 쉽습니다. 68세 장 여사는 필러로 생강을 깎아 바로 뜨거운 물에 넣으니 30초만 해도 진한 생강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생강을 자른 후 바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른 지 5분이 지나면 정유 성분의 30%가 날아갑니다. 생강차를 우릴 때 뚜껑을 덮는 것도 필수입니다. 뚜껑 없이 우리면 휘발 성분이 다 날아갑니다. 우리는 시간은 정확히 5분입니다. 너무 짧으면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지 않고 너무 길면 쓴맛이 강해집니다. 생강차를 마시기 직전 레몬즙 3방울을 떨어뜨리는 것도 비법입니다. 레몬의 리모넨 성분이 생강 흡수를 돕습니다. 생강차를 마시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아서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생강차를 마신 직후 5분간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바로 움직이면 위장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68세 김 여사는 생강차를 마신 후 5분간 복식 호흡을 하시는데 온몸으로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생강을 갈 때는 금속 강판보다 세라믹이나 도자기 강판을 사용하세요. 금속은 일부 성분을 산화시킬 수 있습니다. 갈은 생강은 즉시 사용해야 합니다. 공기 노출 시 5분 만에 영양소의 20%가 손실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강과 함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강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수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열이 있을 때, 항응고제를 복용 중일 때, 수술 예정일 때는 생강 섭취를 중단하세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을 피하고 식후에 드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 체크를 자주 하시면서 생강을 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65도 생강차 한 잔, 오후 2시에 생강 조합차 한 잔, 저녁 8시에 마지막 생강차를 드셔보세요. 매일 체크하실 항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한 정도. 둘째, 손발 온도. 셋째, 소화 상태입니다. 이 3가지를 일기장에 간단히 적어보시면 변화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생강 한 톨이 만드는 기적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를 남겨주세요.